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올해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조 원대 공장 신증설 사업들이 올 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중흥동의 야산. 지난해 여수 산단 내 공장 용지 부족 문제의 완화를 위해 산단 녹지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여수 산단 내 이와 같은 녹지 해제 구역은 모두 10곳에 66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수 산단 녹지 해제 구역에 올해부터 6개 석유화학 업체들의 새로운 신증설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오는 4월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대림산업과 KPX 라이프사이언스가 공장 신증설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오는 202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가 되는 나프타 분해부터 중간 제품인 에틸렌, 바이오 원료 생산까지 석유화학 단계별 공정에 두루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2개사 또 하반기에 2개사 등 6개사가 총 2조 6,500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수 산단 내 유화업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의 순고용만 320여 명이 늘어나고 공정 가동에 따른 생산액도 연간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업계. 이번 신증설 사업이 여수 산단의 새로운 반세기를 이끌어갈 토대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연휴 후반부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귀경길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29일 낮부터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으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29일 밤부터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섬 귀성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수 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서 피해 상가 모두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서 79개 피해 상가들이 지난 25일부터 모두 정상 영업에 들어갔고 개별 상가 63개소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10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정당, 기관, 단체, 기업들의 여수 수산물 사주기 행사를 통해 1억 8천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 고향을 찾은 친척 또 가족들과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남은 볼거리는 물론 체험 공간이 참 많은데요. 김양훈 기자가 설 연휴 가볼 만한 곳을 알려드립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가 하강 레포츠 시설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이어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추위도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다도이를 한눈에 바라보고 싶다면 두륜산 케이블카를 타면 됩니다.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보려면 해상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곳, 살아있는 박물관 여행도 추천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공룡이 반겨주는 목포 자연사박물관.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각 시대별 공룡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화석으로 아페도에서 발견된 수광류 둥지 공룡알 화석을 비롯해 수천 점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해저 유물을 볼 수 있어 신비로움을 2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남농업박물관 등에서는 윷놀이와 널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서는 윷놀이 등 각종 14종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드랜드와 유달산 등 산과 숲에서 건강을 재충전하다 보면 명절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 지역 기업체의 65%가 설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38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1%가 나흘간 쉬고 65%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비 지급 형태는 금일봉 형식이 20%로 가장 많았고 연봉제가 19%, 기본급의 20%에서 50%가 17% 순이었으나 내부 사정 등으로 휴가비를 못 주는 업체도 21%에 이르렀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두 번째 임기의 첫 과제로 비철강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권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2기 경영의 핵심으로 에너지와 경량 소재, ICT 사업 등 비철강 분야를 제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는 조단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고 권 회장을 단독 최고 경영자 후보로 오는 3월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쳤습니다. 다만 곳곳에 빙판길이 생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차츰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서해안 등 해안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에 조심하셔야겠고요. 때 아닌 겨울 황사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차츰 전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성묘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역의 경우는 이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